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섹터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 쪽 이슈가 많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내연기관차 배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쪽 심리가 살짝 위축되나 하는데 워낙 부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전액 쪽 기업들은 계속된 시세를 내고 있어요. 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전액에 대해서 일단 양극재 소재보다 전액 쪽에 더 집중적인 전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 AS부터 좀 살짝 보유자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뭐 오늘 주제에 좀 들어간 거였는데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면은 네. 올해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그 투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그 GM 밸류체인들을 잘 봐라. 두 번째가 이제 그 46X 원통형 배터리 섹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2025년도에 그 FOAC에 해당되는 소재들 거기에 이제 AMPC 수혜주로 부각되는 업체들 잘 봐요. 세 가지가 네.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GM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프챔, 코스모 인소재부터 해서 이제 관련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 강한 것들은 GM 쪽에서 워낙 지금 그 중장기 그 전기차 판매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는 것이고요. 지난해 약 북미 시장에서 7만 5천 대 정도 판매했던 전기차를 올해 20에서 30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픽업 트럭도 24년에서 25년까지 약 주민건설 10만 건 이상 주민 들어왔다는 것부터 해서 올해 그 얼턴센트 2공장에서 배터리 출하가 1분기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게 되면은 요게 들어가는 양극재, 동박, 알박, 전액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고 그 4680이죠. 4680 원통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8월부터 양산할 계획이고 이른 뭐 6월 얘기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대표적인 뭐 종목들이 뭐 그 니켈 도금 강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TCC 스틸이라든가 뭐 상신 EDP, 뭐 동원 뭐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FOAC 그 관련돼서 여기 수혜가 기업들이 이제 전액 그 분리막도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또 AMPC도 있다 보니까 수혜주로 부상을 했는데 제 국내에서는 전액 기업들 4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엔캠과 솔브리홀딩스,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동아기업 그 4종목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엔캠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세가 나타났고 뭐 덕산테코피아도 거의 저점 50% 이상 올라왔고요. 그리고 동아기업 견조하고 솔브리홀딩스도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났고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했더라고요. 네, 그 영업이 뭐 1,200억 이상 굉장히 네. 서프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전액 기업들 시간에 다 강세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가 지금 그 규정상 정확한 목표가라든가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선대인 TV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좀 갖고 봤는데 2025년도 북미 시장 캐파를 기준으로 해서 엔캠의 추정 영업이익을 해보니까 2026년까지 캐파를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한 10% 잡고 가동률 50% 기준으로 보니까 2027년도에 대략 한 2,620억 정도 영업이익이 가능한 걸로 최대치가 가능한 걸로 좀 보이면은 이게 이제 현재 엔캠의 그 시가총액이 그 오버액 물량이 현재 2조가 있습니다. 131만 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시가총액 5조가 넘어갔으니까 대략 합산하게 되면은 한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의 그러니까 요 7조 2천억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 그러니까 그 엔캠의 2026년까지 북미 캐파에 대한 영업이익의 실적을 다 거에 한 영업이익 30배 정도를 하게 되면 한 7조 8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7년도에 펄을 36배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시가총액이 현재의 정도 위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거 잘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엔캠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거 그 다른 종목 말할 때 엔캠을 저희 고객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직접 추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 저희도 한 10만 5천 원대부터 이거 따라 붙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좀 요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 제가 분명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많이 갖고 있지만은 네. 지금은 신규 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되는. 특히 엔캠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른 종목들은 아직은 그 상대적으로 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뭐 따라붙기보다도 좀 눌림시 정도고 솔밸리 홀딩스는 좀 사실 IR이 잘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수는 좀
조심하시면 솔브리 홀딩스도 매수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섹터 내에 포인트들을 잡아주셨어요. 일단 원통형 배터리 이슈라던가 전액 기업들에 대한 기존의 뷰에 대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도 좀 부각되면서 LG 화학을 비중 늘려야 한다라는 일부 증권사 의견이 추가가 됐습니다. 메리츠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십니까? 동의하고요. 이게 이제 그 메리츠가 증권에서 지난해 7월 달부터 이 얘기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LG화학이 80% 이상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 내에서 AMPC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거의 9%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한세가 15%니까 네. 여기에 대한 세금을 이제 그 지주사가 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그 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명분을 얻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라고 오히려 호래죠. 그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어서 LG화학 주가가 상대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투자 재원으로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양극재 수주계약 GME 향으로 24조 실천을 했는데 회사에서 올해 안에 아마도 여러 건에 더 추가적인 양극재 계약이 있을 거라고 이제 컨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화학의 주가가 더 강한 이유가 명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LG 엔솔을 갖고 있으면은 화학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제 시장에 좀 일부 이제 그 양극 종목들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보호청이 작년 4월 달에 이제 발표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겠다 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해 4월 달에 그 배터리 최저 성능 기능을 도입하고 오염 배출량을 감소 등을 담긴 이제 탄소 배출 감축 규정을 발표를 해서 이게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을 이제 67%까지 하겠다는 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연평균 13%에 대한 그 오염 배출을 감축하지 못하면은 과징금을 무는 강제 규정이 지금 들어간 네. 건데 2030년까지는 다소 좀 완화를 하고 2030년부터 32년까지는 더 크게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목표를 그대로 두고 2030년 이전을 좀 더 안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이게 이제 UAW의 파업과 연관이 있죠. 여기가 이제 그 UAW 11월 대선을 의식해서 그런 지지율을 발표가 난 위해서. 것이고 네. 그래서 아마도 올 봄 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결국에는 이제 발표 당시부터 사실 2032년까지 신차 판매율 그 67%가 좀 무리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율을 50%를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이제 환경부 그 환경청 규정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좀 더 완화되었는데 그게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고 2032년까지의 목표치를 유지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조삼모사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좀 완화해주고 뒤에서 강화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가는 길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글로벌 한세 같은 경우도 아까 LG화학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의 그 이제 향후 이제 그 실적 전망치를 보면은 미래에셋제를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여기 이제 업황이 전체적으로 1분기 바닥으로 보고서 우상이 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부터는 판매 그 하락폭이 둔화되고 전방 재고비 빌드업이 시작되면서 큐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1분기에 큐가 빠르게 먼저 회복하는 게 양극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과 동박 전액 분리막 쪽이 2분기부터 큐가 회복이 됐고 전액 원재료 이런 쪽은 이제 좀 3분기부터라서 대체로 양극재 쪽이 지금 그 큐가 빠르게 먼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NCM 쪽 수출이 괜찮지 않나요? 네, 그 NCM 쪽도 보면은 그 NCA는 조금 줄어드는데 NCM 계열의 양극재가 일평균 수출량의 증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에 재고 조정이 1차적으로 완료되다 보니까 NCM 양극재 쪽의 출하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네. 지금 그 1분기 출하량이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지금 일평균도 940톤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양극재 쪽이 좀 바닥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관심권역에 넣을 이제 종목을 체크하고 시간 허락하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올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GM 밸류 체인을 잘 봐라. 그리고 이제 원통 배터리는 어제 좀 시세가 났으니까 좀 쉬어가야 될 것이고. LG화학이랑 그럼. 예, 그 FAC랑 AFPC, 쇠주. 요게 두루두루 같이 있는 기업들은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전액 기업들이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 GM 밸류 체인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뭐 LG와 포스코퓨처엠, LG화학과 같이 양극재를 하고 있는 코스모 흰소재라든가 뭐 동박, 알박 전액도 다 포함이 되는데 주가 가장 안 올라간 게 최근 포스코퓨처엠인 것 같아서 이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포스코퓨처엠이 결국에는 GM의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 성장에 따라서 수요 강도가 높을 거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지금 보고서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LTM셀즈 공장에 양극재와 인조 흑연 음극재를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조 흑연 음극재를 공급하는 거는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하고요. 이게 이제 그 니켈 함량 86%는 N86 제품, 그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포스코퓨처엠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포스코퓨처엠, 그러니까 포스코 IR 때 잘 들어보면은 양극재 그 원가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요. 양극재 그 가공 마진은 기본적으로 5%가 맥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리튬 재고 이런 재고 관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이 5%. 그리고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마진이 5%에서 맥스 네. 15%까지 가능하고 코스모 흰소재가 그 8.87% 나온 거는 네. 그 재고 관리가 없다 보니까 맥스 10%였던 거예요. 그게 다 원전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 포스코퓨처엠이 앞으로 어떻게 영업이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GM 쪽에서 북미 생산이 확대될수록 포스코퓨처엠의 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그 단결적 양극재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 확대가 되고 LFP 양극재도 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확대와 또 이제 이 단결적 양극재가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비중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동사의 이제 수익성도 향상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고 네. 여전히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캐파는 2030년까지 100만 ton 그리고 음극재 생산 능력은 37만 ton까지 현재 9배에서 6배 각각 이제 증가하는 것들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제 저희 고객분이 회사 IR 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게 포스코 그룹이 이제 그 회장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지 않겠냐 이런 루머가 좀 있거든요. 근데 회사 IR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가짜 뉴스라 얘기를 했고 조만간에 회사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아마도 이제 3월 21일이 주주총회니까 그 회장 최종 선임이 되고 나서 네. 발표가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증권사 목표가를 보면은 아래가 삼성증권이 29만 원, 하나증권이 46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목표가는 뭐 하나증권 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46만 원 드리겠고요. 네. 에스코는 30만 원 아래 구간에서 접근해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캠 비롯한 전액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특히나 엔캠 좀 조심하자라는 목소리 내주셨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관심을 둘 만한 내용들 증권사 목표가 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공략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유자를 위한 짧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LG화학의 그 단결재 양극재, 소입기 양극재를 동사 공급하면서 이제 GM이라든가 다른 고객사 쪽으로 LG 엔솔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LG화학의 대규모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코스모 흰색 동반 수혜고요. 올해 10만 톤까지 그 조기 캐파 구축을 하거든요. 그 상반기까지 10만 톤을 6개월 빨리 여기 회사 이제 대표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시민세 높을 것이고 그 이후에 10만 톤 추가 캐파 구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잘 보시면은 뭐 보유 관점에서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섹터 질문도 준비해뒀는데 항상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세부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이걸로 채워버렸네요. 말씀 주신 내용들 2차 전지 섹터 내 각각의 포인트들 분야별로 달리 전략 주셨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